제가 준비한 파트가 대장의 비특이적인 파트라서 조금 정리가 되기가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균성 질환, 기생충 질환, 혈관성 질환, 해부학적 이상, 그리고 기타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올 수 있는 합병증, 이렇게 한번 묶음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둔다 하면은 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장의 질환은 병력의 정치나 정상, 방사선 사진, 임상 병리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이런 비특이적인 증세와 대장 국한되는 병변의 진단에 필수적이고, 병변을 발견한다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심한 정도를 육안적으로 알 수가 있고, 타 질환과 감별되고, 또 조직을 채취해서 병리 소견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추적 검사를 통해서 그 병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시경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질환의 시기에 따라 병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소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치료 유무에 따라 특유의 소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궤양을 형성하는 주된 대장의 병변은 간염성 장염이 있고, 염증성 장질환, 종양, 그리고 기타의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 염증성 장질환과 종양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의 병변은 라이트 콜론이나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또는 시그모이드 이런 데에 다발하는 질환들이 따로 있습니다. 터미널 이리움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페이얼스 패치라고 하는 이런 판때기 모양의 특수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장갑막 부착 반대측, 즉 NT 메젠트리 보드에 붙어 있고요. 육안상으로는 판 모양이면서 수센치 길이가 있고 가립상 윤기가 있는데, 이 아래에 림프 폴리클이 있어서 외부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학적인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 주로 많이 생기는 병들이 장티푸스나 엘시니아, 결핵이 주로 생기고, 반대로 그렇다면은 메젠트리 보드, 혈관이 많이 들어오는 보드에 있는 부분에 터미널리움 쪽에 배쳇 디지즈나 크론 디지즈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패치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보면은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살모넬라, 엘시니아, TB균들이 호발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의 림파요포는 시칼링을 해서 앞에 오리파이스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반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튀어나온 폴리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림프 폴리클은 전 대장에 걸쳐서 보이는데, 특히 멜라노시스 콜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간혹 대장을 하시는 분들이 멜라노시스 콜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림프 폴리클이 좀 커져 있으면은 폴리프라 생각하고 열심히 바이옵시를 하거나 혹을 떼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세균성 질환입니다.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제일 많은 입원이 엔테로콜라이티스였습니다. 특히 이런 엔테로콜라이티스의 주된 병변 부위가 어세닌 콜론의 해장까지 나타나는 거 봐서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급성 장염의 원인은 약물도 있고 독소 유발 톡신에서 오는 균, 이것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침투성 균에 의한 거,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급성 장염에 의해서도 톡신이 온다 하면은 어떤 물건을 먹었거나 물질을 먹었거나 음식을 먹고 나서 수시간 이내, 4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벌써 아프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고 그 다음날 설사하고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펙션, 세균의 침투에서 오는 경우는 대개 다 2, 3일 정도 지나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 뒤에 환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54세 여자분인데 3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이 있었고 열이 있었고 설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3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톡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터미널 리움 쪽에는 괜찮았고, 이 RC밸브로 보면은 마치 계란 껍질을 벗기듯이 얇은 궤양의 형태가 보이고, 어세닌 콜론 쪽으로 발적, 부정이 좀 보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덜어 몇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RC밸브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모양, 이런 경우에 캄필로박터 콜라이티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캄필로박터 장염은 여러 가지 고기 섭취 후에 발생할 수 있고, 내시경 소견은 전 대장의 발적이나 부종, 밀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제일 큰 특징이 RC 밸브가
계란 껍질을 벗겨지는 듯한 그런 궤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균 동정이 없이도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시니아 장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터미널 리움 쪽에 있는 페이스 패치 있는 부분에 아파트스한 이런 궤양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다른 부분에도 얕은 다발 궤양이 회장 말단과 회장 해명판에 이르러 나타나는데 좀 드문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장염 검사를 해도 이런 환자들을 좀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남자 16세 설사 복통 열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터미널 리움 쪽에는 이상이 없었고 RC-밸브가 좀 부어 있고 하부 장관 디스니콜론 시그모이드 내려올수록 발적 부종 심한 상태였고, 이 환자는 혈액 컬처상에서 시겔라 존네이가 나왔었습니다. 여자 60세고 마찬가지 설사 복통인데 터미널 리움은 이상이 없었었고요. 디센딩하고 시그모이드 쪽에 발적과 부종, 비특이적인 궤양을 특징으로 했는데 시겔라 브렉스네리가 나왔었고, 시겔라 장염은 시겔라 디센테리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심한 게 시겔라 디센테리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약한 형태로서 존네이하고 브렉스네리가 한 번씩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자 41세인데 우하복부 통증에 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환자는 터미널 리움 쪽 페이스 패치 쪽에 어스레이티브 리전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었습니다. 터미널 리움이 있었고 살모넬로시스 환자였었습니다. 32세 우하복부통 열 설사로 왔는데 역시 터미널 리움과 RC-밸브 오세니콜론 쪽에 얼서 동반한 질환이 있었습니다. 살모넬라 타이프였고 컬처상에서 나왔던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살모넬로시스는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설사와 혈변이 있는데 터미널 리움 쪽과 우측 결장을 주로 침범하고 발병은 한 2, 3일 정도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중에서 병이 나타날 때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68세 여자분인데 고혈압이나 예전에 자궁암 수술을 해서 라디에이션 프록토지그마이티스 가지고 있는 환자였는데 2주 전에 감기 기운으로 로컬에서 3일간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한 1주 전부터 몸의 상태가 떨어졌고 내원했을 때 플레인 오브도미니성에서는 일레우스가 있었고 CT를 찍었을 때 전 대장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그모이드 스코피를 했을 때 전 대장이 황백색의 슈드멤브레인이 덮여 있는 PMC가 있었고 아주 시비한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방코마이신으로 투여를 하면서 IV로 메트로나졸을 투여를 했고요. 2주째 치료가 완전히 안 됐어요. 대개 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에 호전이 되는데 3주째에도 남아있었고 4주째에도 다소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5주째까지 약을 쓰고 완치된 것을 보고 약을 끊어야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사이드에 대한 원인으로서 PMC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약할 때는 단순히 발적 반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얗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심해지면은 백색 반으로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은 황색 반에 슈도멤브레인으로 덮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주로 좌측에 나타나지만은 직장이 없고 직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성 감염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아닌 커뮤니티 역할에대해서 개연 의원에서나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항생제 사 먹고서 생기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발을 또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리커런트 어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약물에 의해서 리프렉터리 잘 듣지 않는 균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또 PMC 클로스트리움 딥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물이라든지 다른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드한 경우에서는 그냥 개인 의원에서도 진단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치료하게 되고 8월 배부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여 이상 되는 경우에서는 치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재발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발에 대한 치료까지는 원래 치료했던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기생충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병들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생충 질환 한 번만 구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질환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질환이 아니사키아시스하고 아메비콜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40세 해먹고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로 뭐 상복부 같으면은 위장이나 이런 데에 아니사키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하복부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렇게 아니사키스를 발견하고 약이 없죠. 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파라사이트, 여기 마찬가지 I11부에 아니사키시스 있는 환자가 있었고 이 환자는 크기가 한 1cm 정도 되는 요충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밤에 항문 쪽으로 나와서 항문 쪽에 알을 까게 되면은 그것이 항문 소양증의 원인이 되고 저희들이 요충을 스카치 테이프로 검사할 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밑에 있는 이것이 편충이 되겠습니다. 편충의 머리 부분이 채찍 모양으로서 이렇게 점막 아래쪽에 박혀 있는데 길이가 한 3cm에서 5cm 좀 긴 채찍편, 그래서 편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이 요충이나 편충은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인가 그런 구충제만 먹어도 치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52세 여자분인데 증상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내시경을 할 때 앞에 주위에 이렇게 삼춘물로 덮여 있는 넓은 범위의 궤양처럼 보이는 게 있고 디스크리트한 타입의 원형성 궤양도 어세니콜론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조직검사상에서 트로포조아이트, 아메바 트로포조아이트가 발견이 되어서 바로 아메비콜라이티스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인데요. 대부분 다 아메비콜라이티스는 아메바가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아메빅 디센트리에 대해서 레프트 콜론에 많이 나타나고 설사와 혈성 설사, 복통, 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나타날 때는 만성적이고 아메비콜라이티스고 증상이 약합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자나 남성 동성애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호발 부위는 아메비콜라이티스는 맹장이나 상행 결장 쪽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증상이 없거나 우하복부통이 있거나 대개 또 빈혈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1개월이나 또는 수년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조직학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트로포조아이트에서 나오는 라이소좀 특별한 그런 점막을 녹이는 물질이 점막에 침범해서 트로포조아이트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마스쿠스 무코자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마스를 뚫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언더마인드한 얼스를 나타내거나 또는 이 마스쿠스 무코자가 얇은 곳에 어떤 병면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뚫고 서브 무코자까지 내려가는데 다행히 또 프로퍼 마스를 뚫지는 못하고 서브 무코자에서 옆으로 또 퍼져나가는 언더마인드한 플라스크 타입의 얼스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발성의 아프타 모노빨판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궤양 주위에는 완만한 융기 발적 부종이 있는데 병변이 있는 주위에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병변이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점막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크론스 디지즈나 UC하고의 궤양의 감별점이 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플라스틱 타입의 얼스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얼스가 나타나고 깊은 부위는 아마 마스쿠스 무코자 넘어서서 프로퍼 마스까지 침범을 하는 그런 얼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트로다졸을 보름을 쓰고 1개월 뒤에 팔로우 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씻을 때 잘 씻어지지도 않고 병변이 남아 있었고 또 한 번 더 메트로다졸을 보름 쓰고 1개월 뒤에 치료했을 때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혈관성 질환입니다. 혈관성 질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녹신넨 불푸라, 베체트,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어큐트 헤모레지 렉탈 을사, CMV 콜라이티스 대개 다 혈관을 경유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이 혈관에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기면 혈관이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이 점차 혈관에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는 오브스트럭션도 오게 되고 혈관 자체의 벽이 얇아지면서 에뉴리즘도 생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혈관에 바스큘라이티스가 생긴 오요관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케미아나 임팍 얼스가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포프레이션도 유발될 수 있고요. 블리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4세의 남자가 복통과 장출혈 때문에 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시콤부터 어세니콜론, 리세니콜론 쪽에 충혈과 부종이 있고 잘 살펴보시면은 얼스가 있는데 아파터스 얼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스큘라이티스에서 온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복통의 원인이 또 있었죠. 위장과 십이장에도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시경을 했을 때 이렇게 위장 내에서도 발적, 충혈, 십이장에 충혈된 것과 얼서, 잘 보시면은 아파터스 얼사, 바스큘라이티스의 특징들이 아파터스 얼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노신라인 풀푸라는 피부에 나타나고 관절, 신장 및 위장관을 침범하는데 원인 불명의 디퓨즈 바스큘라이티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장, 십이장, 대장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이장, 말단, 해장, 구골결장 및 직장에 고발하고 내시경 소견에서는 발적, 부종, 아프다, 궤양, 점상 출혈 특징을 할 수는 있습니다. 30세 여자인데 복통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내원상 위장은 특별한 게 없었는데 십이장에 충혈되어 있는 상태와 발적 그리고 아파터스 리전이 나타나고 대장에 발적 충혈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바이옵시상 바스큘라이티스로서 HSP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52세 남자인데 역시 위장에 발적 아파터스 리전이 보이고 십이장에도 아파터스 리전에 발적 충혈, 대장에도 충혈 부종이 있는데 역시 특징적인 아파터스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헤노센네 풀푸라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치료해서 호전되는 경우죠. 또 다른 바스큘라이티스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41세 남자인데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어 내원했습니다. 시쿰 쪽에 얼서 리전이 관찰되고 있고 R11부 쪽에 마치 펀치아웃된 그런 얼서 리전이 나타납니다. 베체 디지즈 역시 로컬라이즈드 바스큘라이티스를 나타내는데 베체트 병은 원인은 잘 모릅니다. 바스큘라이티스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렇게 설명은 되고 있지만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되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체트 병은 잘 알다시피 오랄 얼서라든지 제니탈 얼서, 아이 리전이나 스킨 리전이 다 나타날 때는 컴플리트한 베체트 디지즈라 이야기하고 장만 나타날 때는 인컴플리트 베체 디지즈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장에서 나타날 때는 시쿰과 R11부 터미널리움 쪽이 대부분 다 90% 이상이 나타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토스 리전이다. 그런데 좀 크게 나타난 리전이 있다. 그러나 그 주위의 점막들은 깨끗하다. 왜? 바스큘라이티스 일으켜진 그 부위만 이스케미아가 얼스가 있고 그 다른 부위는 깨끗하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나 다른 질환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사진 한 장에 들어오지 않는 큰 볼케이노 타입의 얼스가 있을 때는 조직 검사 없이도 베체 디지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원인이 결국은 무쿠자 인플라메이션과 이스케미아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염을 분류하는 그 타입이 있는데 아파토스 리전 작을 때 이렇게 해야 하고요. 이레귤러한 지오라피가 되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케이노 타입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밑에 침범되어 있는 이 스몰 베인이나 베뉴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조직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베체트 장염 질환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크론병과 감별되는 것은 궤양의 모양입니다. 원형과 남원형이고 크론은 약간 이레귤러하고 롱지투널할 수도 있고 멀티플로 나타나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체트 장염 치료는 스테로이드나 콜키친, 펜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을 치료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병변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스테로이드를 끊고 유지요법으로서 다시 1년을 치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했는데 1년 뒤에 봤을 때 스테로이드만 끊었을 뿐인데 얼스가 펀치아웃 리전이 또 나타났습니다. 퍼셉으로서 확인해 보니까 볼케이노 타입처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베체 디지즈는 치료하고 나서도 2년 내에 28%, 5년에 49%로 비교적 높은 재발률을 나타내고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2년 내에 75%가 이렇게 수술한 부위에 재발을 하게 되는 아주 난치성의 질환으로서 저 같은 경우도 베체 디지즈 이렇게 얼스가 있는 타입의 환자를 서너 명 보고 있는데 계속 1년마다 팔로우 하는데 스테로이드 쓰면은 좋고 스테로이드 끊으면은 또 재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십몇 년씩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바스큘라이티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스큘라이티스보다는 혈관성 질환입니다. 42세의 자하복부 통증과 출혈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이분은
어제 아침, 얼마 안 됐죠. 어제 아침에 좌측 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설사가 있으면서 붉은 피가 나왔더라 했습니다. 1년 전에 자궁 내막증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고 20일 전에 맨스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고 체스트 상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프레인 어브도멘 상에서 레프트 콜론 쪽에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쪽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뭐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점막이 부어 있습니다. 부종이 발적이 있고 이 회백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면은 월스가 나타날 수 있는 롱지투디널 스트라이프 타입의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입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CT상에서는 디센딩 콜론에 월이 두터워져 있고 안지오 CT상에서는 특별한 혈관이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을 참 알 수 없는 그런 이디오패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였고요. 치료 일주일 후에 이렇게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67세 남자분인데 좌측 하복부 통증이 있고 붉은 피가 나왔다. 이틀 전이었다. 근데 고혈압이 있었고 콘제스티브 하트페인을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상에서 롱지투드널하게 얼스가 있고 출혈, 응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이스케믹 콜라이티스였고요. 이런 것은 메젠테릭 이스케미아의 한 일종으로서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선행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금방처럼 선행 질환이 없이도 저런 사람들한테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 조건이 있고 특히 젊은 여자들한테 나타날 때는 이런 바스큘라이티스나 안 그러면은 엔티코아굴레이션에 대한 질환들, 특히나 유산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은 포스토리피드 엔티바디 신드롬 같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사인이 대장 내시경했을 때 싱글 스트라이프로 에리데마라든지 아니면 얼서, 싱글로 나타날 때 75% 진단 확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스 장염은 예전에는 다른 질환으로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빨리 확인을 하고 심하면 수술하고 다음에 치료가 되었는가를 한 일주, 2주 내에 팔로우 해보자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포는 대부분 다 트랜스버스 콜론이나 레프트 사이드가 한 90% 가까이 되는데 한 8%, 10%가 어센딩 콜론의 일레오콜릭 베슬의 이스케미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렉텀에서도 한 6%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문 출혈로서 심한 출혈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항문 주위에 얼스가 있고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혈로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주로 나이가 많은 장기간 누워있는 사람들, NS 수술한 사람들, OS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도스코피 파인딩은 얼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출혈하는 부위가 있고 또는 둘라포이드 이전처럼 블리딩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67세 복통이 있으면서 장출혈이 있는 환자입니다. 얼스가 지오그래피 서큘러한 모양도 있고 롱지투드널 하거나 안 그러면 지오그래피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선행되는 질환이 있었던 환자로서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CMV 콜라이티스가 왔던 환자였습니다. 이 CMV 장염은 면역이 불완전 환자 또는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질환들 오래 누워 있는 다른 약체를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주로 동반돼서 나타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 혈관염으로 인해서 혈류가 장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형태, 원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오그래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엔도텔리움 있는 근처에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런 봉합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조직학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CMV에 대한 PCR, LCL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난 롱지튜디널 지오그래피 또는 이렇게 펀치아웃 되는 궤양의 형태로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부학적 이상입니다. 해부학적 이상은 그야말 그대로 염증이라기보다는 장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먼저 다이비토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37세 우하복부 통증이 있었고 라이트 로코드도 있었을 때 이 사람 열도 없었고 특별한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장 내시경을 바로 했습니다. 어센딩 콜론이 에데마터스하게 부어 있는데 그 부어 있는 상태 안쪽에 퍼스가 나오는 이런 구멍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포프레이션 돼 있다.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 제 같은 경우는 안티를 쓰고 한 3주, 4주 보면 되는데 이분이 바쁜 일이 있다면서 수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역시 포프레이션 돼 있었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로컬에 있는 개원하고 계신 분이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런 병변이 있고 포스가 나온다고 증상은 없는데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했는데 이 큰 덩어리가 싹 빠져나가고 좋아진 상태, 치료도 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좋아진 상태로 왔었습니다. 이것도 다이버티쿠라이티스의 하나의 일종이죠. 이렇게 대장 개실염은 서구에서 많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비 환자가 늘어나고 개실염 환자가 늘어나는데 우측이든 좌측이든 많이 생기는 게 있고 특히 20 내지 40대 젊은 연령층에서 한 50% 이상 발견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 타미카를 보면은 트루 타입이 있고 폴스 타입이 있는데 폴스 타입이 무코자가 마스큘라리스 프로포마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다이버투라이티스 많이 생기고 포프레이션 위험성이 높고 트루 다이버투라 같으면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런 폴스 다이버투럼이 또 바깥쪽으로 안 빠지고 안쪽으로 루멘 내로 튀어나올 때는 마치 용종 폴립처럼 보입니다. 쉽게 잘라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로컬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떼고 나서 포프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딤플링, 배꼽 모양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경우 같으면은 폴셉을 한번 살짝 밀어보면은 이것이 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의점이 필요한 것이 슈도 다이버툴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대장에 심으면 이게 염증이 삼투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부어 있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말리그넌트 종양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다이버투라이티스라고 알게 된다 하면은 실제로 약물 쓰고 한 일주일 뒤에 들어가 보면은 많이 호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나이가 높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로우 리스크 또는 리스크를 낮추는 거에 보면은 하이 다이어트 파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다이어트 파이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다이버투라이티스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파소제네시스는 입구가 막힌다거나 박테리아에서 오는 것이고 언컴플리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데 컴플리케이트 타입이 한 25% 됩니다. 업세스가 있는데 이게 진단은 코노스코피나 CT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힌치 클래시피케이션에 보면은 앱세스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입 1 경우 이렇게 심하게 크지 않는 타입 1 경우는 안티로 치료를 하면은 할 수 있다. 타입 2 같은 게 좀 큰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드레인을 해주고 더 심해진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한 정도의 포프레이션이 있으면서 앱세스 있는 경우는 그대로 엔티 맞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보면은 무코자가 마스큘라리스 무코자 아래쪽으로 인바지네이션 하게 되는 그런 무코자 프롤aps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한 10cm 정도 전백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발적이나 튀어나와 있는 형태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얼서 타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튜머 타입으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솔리타리 렉탈 얼서, 무코잘 프롤ap스 또는 콜라이티스 시스티카 프로폰다라는 이름으로 우리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 다 같은 그 위치에서 일어나는 병변의 다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코자 프롤aps가 얼스레이티브 타입도 있고 여기 보면은 폴립에 슈도 멤브레인이 덮여 있는 캡 폴리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 부분에 나타났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대장에 굴곡이 되는 부분, 좁아진 부분은 대변이 끼어서 그 이스케미아로 인한 프레셔, 이스케미아로 인해서 스테로코랄 얼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료의 합병증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하복부 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어서 대장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대장에 들어갔는데 발적이 되어 있고 모양이 좀 특이하게 다르고 스틱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물어봤는데 이전에 자궁암 수술하고 라디에이션을 받았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라디에이션 콜라이티스고요. 대개 다 라디에이션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죠. 2.5에서 20%에서 발생을 하는데 급성기에 나타나면은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만성기가 되게 되면은 치료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또는 수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모르면은 다른 병변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컬에 계신 분들은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게 되면은 대장이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병변이 보이고 대장 내시경이 건드리면 또 출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한 병이 아닌가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하시고 보면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마하층의 부종, 섬유화, 신생혈관, 타치 브리딩이 쉽게 나타나고 궤양 및 협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이렇게 새로운 신생혈관이 보인다든지 발적이 있다든지 신생혈관이 있으면서 좁아져 있거나 협착이 있는 경우 한번 좀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CRF 이런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환자가 배가 보출이 있어서 내원했는데 대장 내시경상에 부종이 있으면서 하우스트라가 없습니다. 하우스트라 마킹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망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두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터워져 있는 그 아래쪽에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아파토스 리전이나 어떤 경우에는 용종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시스는 침착이 되는 것이 위장, 12장, 직장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만성으로 나타나고 혈관벽 주위에 나타나게 되고 점막은 미세한 가립성이나 미란, 궤양, 용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였는데 롱지투나널 얼사, 점상 출혈 부어 있는 거죠. 부어 있고 애플 그린 어피런스를 나타내는 아밀로이드 시스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TB 치료를 하고 있는데 출혈이 있다 해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궤양 충혈 부종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시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NSAID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이나 소장, NSAID로 인해서 얼스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대장에도 마찬가지 이 궤양의 형태나 장염형의 형태로서 NSAID를 사용하고 나서 올 수가 있습니다. 궤양형은 궤양 형태가 나타나는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NSAID 때문에 왔는 거 아닌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염형은 NSAID 투여하고 나서 설사나 복통이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건데 NSAID 유발성 하부 소화관 병변의 진단 기준을 보면은 대장 병변 궤양 장염을 확인하고 발병 전에 NSAID 사용력이 확인돼야 되고 항생물질 사용력이 없어야 되고 다른 병원 세균 음성 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장염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미란성의 에로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파토스 리전처럼 이렇게 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리트한 이런 얼서 타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큰 궤양, 아주 서큘러한 궤양으로서 TB를 감별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궤양이 나타나는 NSAID 장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대장의 질병은 아주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발생의 원인이나 기전 진행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생각을 하고서 본다 하면은 내시경을 하면서 이 병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대장 내시경 소견은 환자마다 다르고 또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추적 관찰 시에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장 내시경의 소견을 알아둔다 하면은 그 다음에 관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진 않죠. 여러 양상이나 정보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계속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한 일주일에 2주일 또는 장기간 요하는 환자 같으면 1년 뒤에 팔로우해서 재발이 없는지를 한번 보고서 판단을 하고 치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마이너한 질환들이 돼서 이 슬라이드를 참 구경하기 힘든데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참 보기 힘든 슬라이드를 잘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사키아시스 있을 때 우리 스토막이나 그러면 스파우스에서는 볼 때 그 바이오스를 이렇게 잘 제거할 수가 있는데 코로스코프 자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셉을 제거할 때 혹시 이제 제거하는 중에
이게 로스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 올라가 있네요. 아니사키아시스는 그 위장이 박혀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이게 박혀서 그놈이 내가 빼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서 빼고서 박혀지지 않는 상태 같으면 내가 노출을 한다 하더라도 또 박혀서 아프거나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뺀다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토마악이나 에스파고스는 저런 그 아니사키스를 복용하고 나서 통증이 오는 게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 이야기를 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어떤 점막, 주로 이제 어센딩 콜론이나 C금 쪽이나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들어가는 것이 대개 12시간에서 한 24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은 다시 그걸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힘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그 요충이나 편충 사실 저도 한번 경험이 없는데 그거하고 아니사키아시스하고 구별이 됩니다. 요충은 이 점막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상태로 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뭉퉁하면서 크기가 한 1cm 정도 되고 아니사키스는 위장에서 받듯이 크기가 한 2, 3cm 가늘고 긴 실처럼 되어 있고 편충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늘고 긴데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채찍 모양으로 아주 가는 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식도가 되어서 점막이 파고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길이가 한 4 내지 5cm가 되고 제가 여기서 준비를 못했는데 편충은 잡아서 빼면은 굵은 그 몸체가 있고 머리 부분 박혀있던 그 가는 부분이 굉장히 실처럼 가늘어서 길게 빼는데 4, 5cm가 아주 길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구별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다이어트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팔로 기간이 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다이버트크룸이 한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좌측에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경우가 있고 라이트 콜론 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한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이버트크룸이라 하고 뭐 서너 개 있다라면 다이버트쿨라 또는 뭐 10개 이상 되면 다이버트크로시스라는 명명을 쓰는데 그 다이버트룸의 입구가 와이드 베이스로 열려 있는 경우 같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이버트크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넣으면은 이게 보이다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짜부러지면서 좁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안쪽에 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또는 피칼 인펙션 되어 있어서 다이버트룸 내에 대변이 박혀 있는 걸 아마 한 번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멍은 작은데 그 피칼 인펙션 된 것을 빼고 나면은 안에 구멍이 상당히 큰 형태의 다이버트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게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입구는 작은데 안쪽에 생각보다도 큰 다이버트룸이 있을 때 뭐가 와서 막을지 모르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이버트라이티스가 올 수가 있고 다이버트라이티스가 왔던 사람들은 재발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재발이 된 여자분이 있어갖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병을 이제 알아요. 처음에 다이버트라이티스 진단했고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졌다가 한 1년 뒤에 또 재발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긴가민가 해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또 다이버트라이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배가 아프고 하면은 빨리 오는 거죠. 빨리 와서 항생제만 며칠 먹고 나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발이 되는 그런 환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고 심해지면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환자에게 교육이 되고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아프다 이러면 바로 와서 항생제 먹고 나서 2, 3일 지나면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와 의사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면은 다이버트라이티스에 대해서 팔로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80세 된 여자 환자인데 DM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 클로징 컨스티페이션이 있었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렉튬에 솔리터리 울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고 근데 이제 울사는 있는 상황이고 이 환자를 그냥 팔로우를 그냥 해도 될지 어떤 다른 스페시픽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될지 당뇨가 있는 환자분인데 렉텀에만 80세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고 렉툼에 뭐가 있다고요? 을사, 괴양.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죠. 렉툼. 아마 뭐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 당뇨가 있고 오래도 누워 있는 것 같으면은 스테로콜 울서나 안 그러면 누워서 생기는 그 이스케미아에서는 울서가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솔리타리 렉탈 울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질환이나 하더라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약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심할 수 있고요. 또 환자가 그 변을 볼 때 대변을 볼 때 아파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 아랫배가 많이 심하게 아픈 그 스트레인 증상이 없다 하면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 대단히 감사합니다.